여러분, 혹시 삶의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을 통해 극복한 사람들의 실제 경험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열고 행복을 의식적으로 선택했다. 이제 첫 번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례 1. 50대 초반 직장인 이준호 씨 심장병 수술.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50대 초반 직장인 이준호 씨는 평소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7시에 사무실로 향하던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업무회의, 보고서 작성, 거래처 방문 하루 12시간 이상 사무실에 매달렸습니다. 피곤한 건 늘 있는 일이야 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건강 신호를 무시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 계단을 오르던 중 가슴 한가운데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숨이 막히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통증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손끝과 팔까지 저림이 올라오고 어지럼증까지 동반되었습니다. 동료가 급히 응급실로 데려갔고 병원에서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는 심장 관상동맥에 심각한 협착이 발견되어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 두면 심근경색, 심장마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수술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준호 씨는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 수술을?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이제 생명을 위협받는 상태라는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입원 후 하루 종일 심장 CT, 혈액 검사, 심장 초음파 등 다양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병실에서 누워있을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와 모니터에서 들리는 알람음이 그의 긴장을 더욱 높였습니다. 정말 내가 수술을 해야 하는 걸까? 불안과 공포가 교차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방법, 수술 시간, 회복 과정, 합병증 가능성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준호 씨는 머릿속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돌려보며 고민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위험이 따른다.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다. 준호 씨는 병실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 우리가 옆에 있어.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함께 이겨내자. 아이들은 영상통화로 아버지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빠, 우리 기다릴게요. 힘내세요. 가족의 따뜻한 격려와 의지 덕분에 준호 씨는 수술을 결심하게 됩니다. 살아야 한다. 이제는 내 삶을 바꾸어야 한다. 수술 당일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준호 씨는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창밖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와 주변 간호사의 분주한 발걸음 속에서 그는 두려움과 긴장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결심과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선택하는 이 수술이 내 남은 삶을 바꿀 것이다. 그는 깊게 심호흡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찾겠다고. 회복 후엔 작은 순간에도 감사하며 살겠다고. 수술실로 이동하는 동안 준호 씨는 긴장과 공포 속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삶과 행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피로감이 심해 단 한 걸음 걷는 것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준호 씨는 수술 전의 두려움과 후회가 떠올랐습니다. 왜 그동안 건강을 소홀히 했을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았구나. 그러나 그는 고통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는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햇살을 바라보고 심호흡. 가족에게 하루 일과와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문자로 보내기. 회복 운동 후 조금이라도 걸음을 옮긴 자신에게 스스로 칭찬하기. 작은 순간마다 감사와 평온을 느끼며 통증과 불편함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퇴원 후 준호 씨는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속도가 느리고 체력이 떨어져 답답함을 느꼈지만 그는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더 이상 업무에만 몰두하지 않고 점심시간 가족과 전화로 안부 나누기, 건강관리, 매일 가벼운 산책과 심호흡, 건강식단으로 생활 습관 조절, 감사와 행복 기록, 하루 한 가지 감사한 순간, 웃음 순간 기록. 그는 이제 작은 순간에도 행복을 발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주친 따스한 햇살, 동료의 웃음, 커피 한 잔의 향기까지 모두 삶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준호 씨는 수술 전과 비교해 삶의 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행복을 외부 조건이 아닌 내 마음속에서 선택할 수 있음을 체득했습니다. 그는 종종 말합니다. 삶의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숨 쉬는 것, 가족과 웃는 것, 오늘 하루 감사할 수 있는 일 하나. 그 모든 순간이 고통 속에서도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준호 씨의 하루는 과거의 바쁜 일상 속 성취보다 작은 순간의 평온과 가족과의 교감에서 오는 행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준호 씨처럼 마음속에서 행복을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순간, 소소한 감사, 짧은 웃음, 그것이 바로 삶을 살아가는 힘이자 진정한 행복입니다. 죽음과 병마 앞에서도 우리는 고통 속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준호 씨의 경험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사례 2. 30대 교통사고 환자 박지훈 씨. 서울 외곽, 퇴근길 차량 신호 대기 중이던 32세 직장인 박지훈 씨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뒤에서 돌진한 차량과 충돌하며 차 안에서 몸이 심하게 흔들렸고 머리와 가슴, 다리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전신에 통증과 멍이 남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몇 주간 움직이기 어려우며 일부 신체 기능 회복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지훈 씨는 처음 며칠간 극심한 통증과 일상 기능 상실의 무력감 속에서 절망했습니다. 이제 출근도 운동도 내가 평생 해오던 일상은 불가능한 걸까? 두려움과 좌절이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병실에서 며칠을 보내며 그는 하루하루 작은 움직임에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팔을 조금 들어 올리는 것, 다리를 침대에서 살짝 내리는 것, 손가락 움직임으로 컵 잡기. 처음에는 작은 시도조차 힘들었지만 작은 성취를 행복으로 느끼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통증 속에서도 그는 매일 한 가지 오늘의 감사한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창밖 햇살을 본 순간, 간호사의 친절한 말 한마디, 가족의 영상통화 속 웃음. 박지훈 씨는 점차 깨달았습니다. 삶의 행복은 큰 사건이나 성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성취와 감사 속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재활센터에서 매일 근력 운동과 보행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발도 제대로 디디기 힘들었지만 하루에 한 걸음씩 전진하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물리치료사와 함께한 재활운동, 병동복도에서 짧게 걷기 연습, 스스로 목욕, 옷 입기, 식사 준비. 점차 체력이 회복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퇴원 후에는 매일 산책, 가벼운 조깅, 친구와 소셜 활동을 시작하며 삶의 활력과 행복을 다시 느꼈습니다. 박지훈 씨는 사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작은 행복 기록, 하루 3가지 감사할 일 적기, 소소한 즐거움 찾기, 커피 한 잔, 음악, 자연 풍경 감상, 관계 회복, 친구, 가족과의 소소한 대화와 웃음 즐기기. 그는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오히려 행복을 의식적으로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통증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오늘 하루 감사할 일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박지훈 씨의 사례는 30대 젊은 나이에도 사고와 고통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삶의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순간의 감사와 성취가 결국 우리를 다시 삶으로 이끕니다. 사례3 40대 직장인 이성훈 씨. 서울 강남 42세 이성훈 씨는 대기업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 하루 1214시간 장시간 근무, 야근과 주말 근무는 기본. 업무 성과 압박 속 스트레스 극심. 그의 삶은 성과와 목표 달성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프로젝트 마감, KPI 달성, 팀 관리 등 삶의 대부분을 업무에 투입. 건강관리 소홀, 운동은 거의 없음, 식사 불규칙. 가족과의 시간은 최소화, 친구와의 교류 거의 없음. 성훈 씨는 스스로를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사람이라 정의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공허함과 피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과도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심한 협심증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손과 발의 저림, 불면증과 만성 피로로 일상 기능 저하. 병원을 찾은 결과 심혈관계 이상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장 생활 패턴과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않으면 큰 위험이 있습니다. 이 순간 성훈 씨는 치열하게 달려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충격과 반성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진짜 행복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 심혈관계 위험 신호와 건강 문제는 성훈 씨에게 삶을 다시 설계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건강 회복 매일 30분 가벼운 산책, 규칙적 식사, 스트레스 관리 짧은 명상, 호흡법, 업무 중 휴식 습관, 관계 회복 가족과 주말 함께 보내기, 친구와 소통. 처음에는 일과 목표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었지만 작은 성취와 행복에 집중하는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매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 가족과 웃는 시간, 건강하게 숨 쉬는 순간, 커피 한 잔의 여유. 이런 순간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성훈 씨는 이후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업무 성과보다 삶의 질과 건강을 최우선. 매일 감사일기와 행복한 순간 기록.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취미와 여가 활동 즐기기. 그는 이제 치열하게 사는 삶과 행복한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성훈 씨 사례는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도 고통과 위기를 통해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삶은 목표 달성이나 성과만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치열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매 순간 행복을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감사, 사랑, 웃음이 진정한 삶의 힘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고통과 위기를 가져옵니다. 50대 심장병 수술 환자는 생사의 경계에서 작은 회복과 감사 속에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30대 교통사고 환자는 육체적 고통과 무력감 속에서도 하루하루 작은 성취로 삶의 의미를 재발견했습니다. 40대 치열한 삶 속 직장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건강 위기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행복은 외부 환경이나 사건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다. 고통과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통증 속에서도 웃음을 선택할 수 있고 두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며 삶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오늘 하루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진정한 힘은 고통 속에서 행복을 선택하는 용기에 있습니다. 이 선택은 나이,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죽음을 마주하고 고통을 겪고 치열하게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다. 삶의 순간순간을 감사와 사랑으로 채울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의미입니다.